이등병 시절 이야기 합본 제29편 이등병의 하루 1 그동안 올린 이등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등병 시절 합본 제29편은 이등병의 하루 제1편으로 기상에서 교육과 훈련까지 3편의 이야기입니다. 이등병 시절 98번째 이야기 이등병의 하루 1. 기상과 1.5 막사 옥상과 연병장가에 키높은 미루나무에 매달려 있는 스피커에서 기상 나팔이 울리기 5분 전에 이미 불침번은 외칩니다. 기상! 새벽 5시 55분 이 한 소리에 우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총알같이 튀어 일어난 우리 이등병은 먼저 대충 바지를 찾아 발에 꿰면서 동시에 모포를 접기 시작합니다. 틈틈이 옷을 추스르면서 모포를 접어 관물대 하단에 집어넣고 매트리스를 접어 소대창고로 들여다 놓습니다. 이 와중에 들리는 주번하사의 호각 소리와 외치는 소리. 각 소대 전달! 그 소리에 출입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쫄병 한 사람이 신속히 뛰어나가 소대문 앞에 서서 복창합니다. 제 화기소대 전달 준비 끝.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중간에 서 있는 주번하사가 전달 내용을 전합니다. 각 소대 점호집합 2분 전! 주번하사는 간단히 점호집합에 대한 예령을 바라고 각 소대 전달자들은 소대로 돌아와 전달 사항을 복창합니다. 동작 간의 전달 복창. 점호집합 2분 전. 고참들은 느지감치 일어나서 천천히 옷을 입고 군화를 신고 끈을 꿰고 그러고도 침상에 걸터 앉아 여유를 부리다가 나중에 천천히 나오지만 쫄병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총알같이 일어나서 모포 개고 매트리스 개고 그 사이사이 틈틈이 양말 신고 옷을 입고 혁대버클도 채울 사이 없이 모자를 챙겨들고 침상을 내려서면서 두 발에 군화를 꿰고 군화끈을 꿰어 묶을 사이 없이 연병장으로 달려나가 정렬합니다. 연병장에 나가 매일 집합하는 우리 소대 위치 앞줄에 서서야 비로소 옷매무새를 추스르고 군화를 고쳐 신으며 점호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쫄병들은 소대 앞에 서고 느지감치 뒤따라 나온 고참들이 뒤에 정렬하면 1조 점호 준비가 끝납니다. 각 소대 내무반장들이 자기 소대 인원 파악을 한 뒤 주번하사에게 통보하면 주번하사는 단상에 올라가 서 있는 주번사관에게 1조 점호 보고를 하면서 1조 점호가 시작됩니다. 당백 제11중대 1조 점호 인원 보고. 총원 000명, 사고 00명, 현재원 000명, 열애 0명, 외 점호 인원 000명 1조 점호 준비 끝. 주번하사의 보고에 이어 각 소대 인원 파악과 주번사관에 의한 점호가 진행됩니다. 애국가 봉창, 군인의 길, 전투수칙, 멸공고제창에 이은 아침체조. 뒤이어 상의를 탈의하고 조기구보에 나섭니다. 한겨울에 추위가 가시지 않은 강원도 양구 2월에 차가운 공기가 상의를 탈의하는 순간 온몸을 휘돌며 뼛속까지 오싹하게 만듭니다. 평상시 조기구보 반환점은 구암리 앞 큰 길가의 당백간판 왕복 3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2번 실시되는 혹한기 냉수마찰 때에는 거기서 500여 미터를 더 가서 환강리 내가까지 가야 했습니다. 냉수마찰은 참으로 이등병에게 가혹할이 많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아침 구보로 열기가 오른 몸에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을 수건에 적셔 닦아내면 순간 침으로 찌른 듯 짜릿한 아픔이 느껴집니다. 순간 이빨이 딱딱 부딪히고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서는 듯한 느낌이 다가오지요. 고참들은 호기롭게 물을 넉넉히 적셔서 샤워라도 하듯 닦아내고 그 차가운 물에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는데 우리는 꼭 짜낸 수건으로 겨우겨우 흉내만 낼 뿐인데도 그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조기구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보하는 동안 계속 군가를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러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군가를 부르지 않고 구보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뛰면서 군가를 부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점차 익숙해지니 이제는 군가를 부르지 않고 뛰는 것이 어색하기까지 합니다. 행군이 아침을 필두로 산악가, 스키대대가, 천마중대가, 설비호가, 나이자랑,
세월의 보초, 멸공이의 뿔 등이 그 당시 우리가 즐겨 부르던 군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조기구보를 마치면 다시 연병장으로 돌아와 옷을 입고 인원 파악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일조점호가 끝납니다. 이때가 보통 아침 6시 30분에서 40분 정도. 내무반에 돌아와 우리 쫄병들은 담당 구역 청소를 준비하고 나가서 청소를 합니다. 고참들은 내무반에 남아서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세면장으로 가서 씻기도 하지만 졸병들은 빗자루를 챙겨 들고 우리가 맡은 담당 구역 청소를 나갑니다. 우리 중대는 4개의 청소구역을 맡아 각 소대가 일주일씩 돌아가며 청소를 했습니다. 중대 화장실과 중대 막사 주변, 그리고 연병장의 중대 담당 구역과 대대치사장 주변 등이 우리가 청소해야 할 구역이었습니다. 청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마쳐야만 했습니다. 청소가 늦어지면 우리는 세수도 못하고 아침 식사 집합을 해야 하고 결국 씻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을철 낙엽이 많이 떨어질 때나 또는 특별한 검열등이 있을 때는 청소가 하염없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청소가 끝나면 재빨리 내무반으로 돌아와 세면장으로 가서 세수와 양치질을 합니다. 식사 후에는 시간이 없으므로 미리 양치질까지 마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기상에서 청소까지 분주하고 정신없이 하루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배고픔에 고통이 몰려옵니다. 밤새 비어버린 뱃속, 거기에 아침 구보와 청소 등으로 더 고파진 배는 빨리 밥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이등병 시절 99번째 이야기. 이등병의 하루. 아침 식사. 오전 7시 또다시 들려오는 주번화사의 전달 호각소리. 식사 집합 5분 전. 전달받은 쫄병은 소대에 와서 다시 복창합니다. 동작간의 전달 복창. 식사 집합 5분 전. 이때부터 졸병들은 식사 집합을 준비합니다. 식기장 열쇠를 열고 식기와 숟가락을 꺼내어 그 중에서 깨끗하고 좋은 것은 고참들에게 주고 음식대가 까맣게 낀 식기는 졸병들이 나누어 갔습니다. 그 전에는 졸병들이 식기를 모두 들고 가서 고참들 밥을 타다가 바쳤다는데 우리 때에는 지휘관의 엄명으로 각자 자기의 식기는 본인이 들고 가서 직접 밥을 타먹으라고 하는 바람에 졸병들이 밥을 타다 바치는 관행은 없었습니다. 다만 배식대에 고참들이 앞에 서서 먼저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잠시 후 또다시 주번화사에 식사집합 전달 소리에 식사집합을 합니다. 식사집합을 하면 다시 인원 파악을 합니다. 군대는 언제 어디서든 우선 인원 파악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인원이 없는 것은 곧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인원 파악을 마치면 식당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 출발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소대별로 몇 끼니마다 돌아가며 먼저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1소대가 출발했으면 점심에는 2소대가 먼저 출발하고 1소대가 맨 꼴찌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출발 순서가 이곳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소대 간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배고픈 우리들에게 1분 빨리 가는 것은 1분 빨리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재수 좋으면 국이라도 한 국자 더 먹을 수 있는 행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대치 사장은 우리 중대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었기에 다른 소대보다 빨리 갔다고 해서 빨리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500여 명이 이용하는 대대치 사장에는 우리보다 먼저 온 다른 중대들이 우리 앞을 꽉 메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취사장 앞에서도 우리 순서를 기다리기 위해 20분씩 때로는 30분 이상을 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취사장 안에서 풍겨나오는 음식 냄새는 후각을 자극하고 위장을 뒤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식당 메뉴판에서 보았던 오늘 아침의 메뉴가 눈앞에 펼쳐지고 나보다 먼저 와서 밥을 먹고 있는 행운아들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일식 삼찬이니 정량 배급 등 식당의 구호들을 읽고 또 읽으며 배식 순서를 기다리는 순간은 아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뱀처럼 길게 늘어서 있는 대열의 맨 후미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며 김한계가 자옥 서려 있는 식당 안에 나보다 먼저 와서 식사하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현기증까지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어 식판을 일식이라 썬팅된 유리창 및 작은 배식구에 밀어 넣으면 취사병은 한 손에 공기만한 바가지를 한 손에는 주걱을 들고 있다가 그 바가지로 밥을 계량하여 담아 내 식판에 쏟아줍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내 밥은 항상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나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남들도 똑같이 자기 밥이 적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쌀과 보리가 6대4로 혼합된 정부미밥은 막상 받아보면 쌀은 거의 보이지 않고 보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만 하면. 밥을 타고 나면 뒤이어 1찬, 2찬, 그리고 3찬으로 국을 받으면 배식이 끝납니다. 세 가지 반찬 중에 김치는 늘 나오는 것이기에 나머지 반찬 한 가지와 국만 매 끼니마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고기류 등 좋은 반찬은 점심시간에 편성되어 있고 아침 시간은 그리 좋은 반찬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처럼 배고픔을 반찬 삼아 그 어떤 것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배식을 받으면 재빨리 자리를 찾아 앉아서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재빨리 밥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참들이 먼저 밥을 먹기 시작했으므로 그들의 식기를 받아 닦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먼저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참들은 식기를 들고 가서 밥을 타먹기는 해도 식기를 닦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밥을 먹고 고참 옆에 가서 기다리다가 그가 식사를 마치면 식기를 받아들고 다시 재빨리 식기세척장으로 가서 소대쫄병이 먼저 닦아놓은 식기가 있으면 그 식기를 기다리고 있는 고참에게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들어오는 소대의 다른 고참들 식기를 받아 먼저 닦아주고 내 것은 가장 나중에 닦아들고 나옵니다. 이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식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식기전쟁에서도 말했듯이 식기세척장은 식기를 잃어버리거나 가장 많이 강탈당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밥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고 어떤 때는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가물거리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더 배가 고팠습니다. 금방 밥을 먹었는데도 식당을 벗어나면 배는 다시 고프다고 옹알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등병 시절 100번째 이야기 이등병의 하루 3. 교육과 훈련.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내무반에 돌아오면 그날의 학과 출장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사단인 우리 부대는 매일매일 교육훈련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는 그 일정표에 따라 훈련소와 똑같이 교육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니, 때로는 훈련소보다 더 힘들게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소에서 받지 않은 과목들도 교육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매일 오전과 오후 4시간씩 편성되어 있고 월요일과 목요일은 야간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 화요일 오전과 금요일 오전은 정비 시간으로 훈련이 없었지요. 교육 과목은 기본 과목으로 각계전투, 경계, 주야간 사격, 수색정찰, 매복, 야간 각계전투, 분대전투, 소대전투, 중대전투, 주야공격과 방어, 화생방, 구급법, 대공방어 등이 있고 주특기별로 M60 기계훈련, 조총훈련, 사격술 예비훈련, 전술운용 그리고 기관총사격 등을 배워야 했습니다. 또 내무교육으로 수요일 오전에 정훈교육과 중대장 정신교육 그리고 주제발표 등을 실시하고 토요일에는 내무검사와 정신교육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체력훈련으로 총검술, 태권도, 완전무장구보, 체육활동 등이 수요일 오후 시간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자대에 거주할 때 평상시의 일정이고 야외훈련이나 준비태세, 5분대 기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또 다른 과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활은 빽빽하게 짜인 교육 일정에 따라 오직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전술전기 연마만이 우리 생활 전부였습니다. 오전 7시 50분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내무반으로 돌아와 숨 돌릴 사이도 없이 학과 출장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또다시 들리는 주번하사의 교육 집합 예령 전달. 교육 집합 10분 전. 우리 졸병들은 그날 교육 과목에 따라 화기와 교보제 등을 챙깁니다. 중대 창고에 가서 수령해 오기도 하고 소대 내에 있는 장비를 챙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위한 내 자신의 복장도 틈틈이 갖춰야 합니다. 탄띠를 차고 철모를 쓰고 개인 장구리와 개인화기를 챙기고 복장을 바로 한 다음 교육 준비물과 공용화기 등을 들고 교육 집합을 합니다. 이때가 오전 정각 8시. 오전 교육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옵니다. 공짜밥이 어딨냐? 못뱅이 쳐봐라. 이 사단의 교육은 말짱 토로무. 우리들은 과업시작 나팔 소리에 맞춰 이 가사를 흥얼거립니다. 누가 언제부터 만들어 불렀는지 몰라도 교육사단 병사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자조적인 노랫말이었습니다. 교육 집합이 끝나면 인원 점검을 하고 곧바로 학과 교육장으로 출발합니다. 교장은 각 과목마다 각각 달랐습니다. 부대를 중심으로 주변 야산과 계곡 등에 분포되어 있는데 멀리는 양구선 착장 가까운 석현리 뒷산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갈 때에는 교육 시간 대부분을 이동하는 행군으로 보내야 했지요. 오전 4시간 동안 뛰고 뒹굴며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소대장들이 교관이 되고 분대장들이 조교가 되어 소대별 순환 교육을 하거나 편을 갈라 쌍방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교육 시간에도 고참과 쫄병들의 처지는 다릅니다. 고참들은 양지 쪽에 앉아서 담배도 피우고 잡담도 나누며 쫄병들 훈련하는 것을 보고 지적하고 기합도 주며 시간을 보내지만 쫄병들은 군대 FM대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전 11시 30분쯤 되면 오전 교육을 마치고 귀대 준비를 합니다. 아침에 챙겨왔던 교보제와 장비들을 챙기고 인원 파악을 한 다음 부대로 복귀합니다. 11시 50분 부대에 도착하여 교보제와 장비를 신속히 정비하여 원위치시키고 소대 내무반에 개인 장구리와 화기를 거치시킨 다음 최대한 빨리 식사 집합을 합니다. 아침부터 고팠던 배가 위벽을 긁어대며 보채는 것을 참으며 식사 집합, 이동, 대기, 배식, 그리고 신속한 식사와 고참들 식기세척 등 아침 식사 시간과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점심 식사를 마칩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학과 출장까지 잠깐 동안에 남는 시간 동안 고참들은 내무반에 누워 휴식하며 식곤증을 달래는데 그동안 졸병들은 오전 동안 더러워진 고참들의 군화도 닦아주고 내무반 안에 흐트러진 것들을 바로잡으며 무엇이든 일을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12시 50분 또다시 들리는 주번하사의 교육 집합 예령. 곧이어 오후 과업을 위해 오전과 같이 학과 출장 준비를 하고 집합을 합니다. 그리고 교장으로 이동, 오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오후 4시 30분 전장 정리를 마친 다음 인원 점검을 하고 부대로 복귀하면 4시 50분. 또다시 인원 점검하고 보고를 마치면 하루의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물론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은 야간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에 또다시 교육 집합을 해야 합니다. 야간 교육은 주로 야간 사격술 훈련과 야간 사격, 그리고 야간 각계 전투, 야간 경계, 매복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야간 교육을 한 다음날 오전은 정비 시간으로 휴식 시간을 주었지만 역시 이등병은 고참들의 장구류를 정비해주고 군화를 닦고 소대 내 청결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숨가쁘게 하루의 교육 훈련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등병의 진정한 하루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